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국제결제의 효율적인 매개체로 리플 XRP를 지목했다. 애틀랜타 연은은 26일 발간한 웹3 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제결제은행 BIS이 진행 중인 CBDC 프로젝트를 언급했고, 리플과 스텔라의 블록체인망 국제 송금에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애틀랜타 연은은 최근 BIS가 진행한 도매형 CBDC 실험 마리아나 프로젝트를 언급, 이를 통해 BIS가 효율적인 각국 중앙은행 간 CBDC 거래 방법을 연구에 나섰다. 마리아나 프로젝트를 언급한 페이지에서 애틀랜타 연은 구체적으로 리플과 스텔라의 블록체인을 언급하는 한편, 리플 블록체인의 기축통화 XRP가 국제결제에서 가진 이점을 설명했다. 애틀랜타 연은은 리플과 스텔라의 블록체인은 가치 전달에 매우 저렴한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리플 기축통화 XRP는 국제결제 매개체 또는 도매 결제 처리용 코인으로 분류되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애틀랜타 보고서는 웹3의 소개와 함께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의 사용을 강조한 보고서로 대중의 눈길을 끌었으며, 구체적으로는 XRP를 언급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만들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플은 쓰레기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사들이나 데이터들을 전혀 안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리플이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그런 건지, 리플에 물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똥코인 절대 안 오른다, 10년 뒤에나 오른다, 이런 분들 많죠. 이런 분들은 암호화폐를 그냥 저는 투기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그 가치를 보고 신념을 가지고 내 자산을 투자하는 게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장차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예언이겠죠. 저는 리플이 가장 떡상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플이 미래의 거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급등하고 팔아버릴 목적이 아니죠. 투자 방향성이 다르고 단기적 목표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리플은 맞지 않겠죠. 지금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AI 섹터나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리플은 몇백 프로 올라가서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리플이 급등한다면 중간에 대응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이나 초보분들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초반에 좀 잔소리가 좀 길었고요. 수많은 중앙은행들에서 이렇게 리플을 언급하고, 리플이 국제 간 결제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보고서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 리더들, 중앙은행들이 리플을 왜 받아들이고 있을까? SEC와 소송 중인 코인을 왜 자꾸 언급할까? 그 많은 중앙은행들은 바보일까요? 금융권, CBDC 거래, 이런 내용만 나오면 항상 따라 붙어 다니는 리플, 금융은 리플, 거래 수단은 리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이런 데이터들을 잘 해석하시는 능력도 참 중요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내용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그 안에 진짜 숨겨진 내용들이 뭔가 파악하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이런 데이터들을 종합해 보면 그냥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리플, XRP가 전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할 날이 멀지 않았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미국 경제의 안정과 통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리플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겉으로는 SEC가 리플과 싸우고 아주 못살게 구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리플을 받아들였고 그 시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죠. 연은 연방준비은행을 줄여서 연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뭘 하는 것일까?
미국에는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각 연방준비은행은 해당 지역의 경제와 금융시장을 대표하고 지원합니다. 아니 왜 미국은 12개나 되는 중앙은행들이 있을까? 참 코인 방송하면서 이거 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닐까?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연준의 주둥이에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죠. 많이 알아서 나쁠 건 없고 미래는 곧 지식이 힘입니다. 세계 각국에는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의 이름은 대체로 간단하죠. 한국은행, 일본은행, 영란은행, 영란은 영국이죠. 이름만 그냥 딱 들으면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다르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은행, 또는 USA은행, 이렇게 직관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라는 황당무계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왜 이런 회계망측한 이름을 가지게 된 걸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모론, 연방준비제도에 얽힌 음모론도 그중 하나이다.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독립을 쟁취하기 전에 영국 정부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 시민들은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거대한 권력이 내 삶에 끼어들었고 감 내놔라, 배 내놔라 이런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알게 됐다고 하죠. 참 이런 걸 알게 된 놈들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지들 또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죠. 미국은 독립을 한 후에도 이러한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따라서 강력한 중앙정부를 가진 국가가 아니라 연방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누군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가진 각종 권한을 여기저기 분산시켜버렸다. 한 곳에 권력이 모여 있으면 누군가 장난을 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 결과 수많은 기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제각각의 기구가 이빨이 착착 맞아 들어가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미국 은행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짝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지들 또한 너무나도 잘 아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기축통화국 미국, 금융의 권력을 쥐고 있는 미국, 뭔가 앞뒤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금융의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거나 한 개인이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걸 미국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탄생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금융의 권력이 한 국가나 한 개인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전 세계가 원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었지만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고 그 방법이 생겼죠. 이제 달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리고 리플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죠. 미국도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리플을 이미 받아들였고 리플로 인해 그들의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설계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설계도를 보고 있으면 거대 도시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느낌이죠. 하지만 이 복잡한 설계도의 핵심은 단 세 가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리고 연방준비은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의 각종 금융 관련 정책을 배후 조종하는 곳이죠. 연방준비제도의 핵심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롬 파월이 의장으로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금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평균 6주 정도에 한 번꼴로 회의를 합니다.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죠.
기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방준비은행.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따라서 전국을 12개 지역으로 나눴고 각 지역별로 지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뭐 이런 식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파월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각종 결정을 내리면 이들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이 결정사항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방공개시장위원장인 파월이 돈을 좀 풀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각 12개의 연방준비은행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돈을 풀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므로 오늘 나온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정책 보고서에서 리플을 활용하면 국경 간 거래에 엄청난 효율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미국 또한 리플을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우리에게 투자하는데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필수로 꼭 알고 가야 하겠죠. 이 공시 사이트는 크립토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세력들, 고래라고 하죠. 이런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나올 때마다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고요. 믿을 만한 곳에서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으신 공시를 클릭만 한다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작성을 하는 기사들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셔야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공시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리플에 대한 게 궁금하시다 싶으면 이렇게 XRP를 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SEC에 관한 게 궁금하다 싶으면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고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와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악재와 호재 관련 이슈가 있는 즉시 바로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